여러분 안녕하세요. 공단기에서 사회복지학 개론을 강의하는 김유경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아시죠? 지금 여러분들 사회복지학 개론 어떤 선생님 거 듣지? 하고 정보탐색차 2 커리큘럼 강의를 들으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 지금 잘 주목을 하셔서 저를 선택을 하시고 그러고 조금 더 빠르게 여러분들의 목표를 달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려요. 사회복지학은 김유경이다. 자, 그렇게 일단 믿으시고 한번 올해 연간 커리큘럼 2026년도 내가 원하는 그 타이밍에 합격하기 위한 사회복지학 개론 연간 커리큘럼이라고 생각하시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필기시험에 사회복지학 개론이 들어가는 것은 지방직 시험에서는 사회복지 직렬에서 그리고 국가직 시험에서는 보직렬에서 들어간다라는 거 요거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갈수록 전공 과목 난도가 높아지고 있고요. 갈수록 전공 과목에서 변별력을 키우겠다라는 지향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국가직에서는 동점자의 경우에는 전공 과목으로 우선순위를 매기겠다라고 이미 발표를 했고 적용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공 과목 지금부터는 이전까지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80%는 사회복지학 개론도 여타 과목처럼 일단 기출로 커버가 가능합니다. 물론 기출이 그대로 나오지는 않지요. 그렇지만 기출 테마에서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는 기출 문제를 제대로 정복을 해야 되고 기출에서 다루었던 테마에 대한 개념 이해를 탄탄하게 해두는 게 베이스, 즉 80점 이상의 탄탄한 베이스를 구축하는 데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은 80점으로 합격을 못해요. 자, 그러니까 그 이상의 점수를 여러분들이 내셔야 되는데요. 자, 20% 이상은 기출 이상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학 개론은 다른 과목보다도 또 기출 아닌 신유형 문제가 매번 출제가 되는데 그럴 때마다 순발력을 발휘하지 못해서 휙휙휙휙 이렇게 쓰러지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통해서 예상 문제 혹은 기출 변형 문제 혹은 기출을 좀 더 확대한 문제들에 대한 순발력을 키우는 게 특히 다른 과목보다 사회복지학 개론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기출 테마에서 문제를 출제하더라도 기출 테마의 문제 심도를 기존보다 조금 더 높인 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기존보다 같은 테마에서도 심도를 조금 더 높여가는 방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개념을 제대로 이해를 했다면 그럴 경우에도 이 진위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능력이 필요할 겁니다. 자, 그리고 더 무서운 게 기출이 아닌 테마에서 갑자기 출현하는 문제죠. 이게 많을 때는 한 해 시험에서 5문제까지 나오기도 해요. 물론 적을 때는 한두 문제 정도이긴 하지만 근데 아무래도 되게 낯선 문제이기 때문에 순간 판단력을 작동해서 그 문제를 유연하게 접근하기가 쉽지 않아서 많이들 틀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출제 가능성이 높은 기출 외 영역에 대해서까지도 대비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약노트라고 하는 필다나라고 하는 요약노트에 기출 테마를 우선적으로 실기는 하지만 기출 다음으로 우선순위가 있는 예상 테마들까지 내용을 집어넣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적어도 95%까지는 필다나로 다 커버가 가능한 수준에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필다나 안에 있는 내용은 기출 테마가 아니더라도 꼭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셔야 돼요. 그게 출제 가능성이 높은, 가장 확률이 높은 예상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기출이 아니면 자꾸 안 보거나 그냥 쓱 훑고 머릿속에 담지 않고 가셔서 실제 시험에서 낭패를 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해야 되나 저것도 해야 되나 정말 판단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갈팡질팡하는 분들이 많고 나는 A를 하고 있는데 다른 친구들은 B하고 C하고 D도 한다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들 보면서 내가 이 길로 이렇게 가도 되는 건지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워 하거든요. 일단은요, 보통 합격하시는 분들이
자신을 믿고 자신이 스타일대로 결정을 한 길에서 크게 흔들림 없이 돌진하는 분들이 보통 합격을 하십니다. 남들 보면서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막 이렇게 갈팡질팡 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합격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현상을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굳은 심지로 뭔가를 결정을 하면 양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혹은 많은 걸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집중해서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어차피 기본서에서도 필단화에서도 혹은 기출문제에서도 단원별 모의고사에서도 동형 모의고사에서도 결국은 같은 내용을 다른 방식으로 얘기를 할 뿐이에요. 결국은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저것을 봐도 조금씩만 이해를 해서 많이 봤지만 얇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보다는 하나를 제대로 봐서 스토리를 제대로 꿰고 있는 사람이 시험에서 훨씬 더 성공할 확률이 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보지 말고 자기 점수를 보세요. 자, 그래서 오직 자신의 점수를 보고 내가 목표하는 점수로 단계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지금 나의 현 위치를 점수로 확인을 하시고요. 이 점수를 얼마까지 언제까지 끌어올릴지 그리고 내가 그러면 여기서 채울 수 있는 점수는 내가 실수한 거 아는데 실수한 것들은 실수를 줄여야 되고요. 암기 분량으로 암기를 했어야 되는데 암기를 못해서 자꾸 틀리는 게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들 다른 거 내려놓고 일단 암기를 채우는 거에 총력을 기울여야죠. 그래서 암기로 날리는 점수 채워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기출 공부 제대로 안 해서 계속 나오는 패턴이 그대로 나왔는데도 틀리는 거라면 일단 여러분들 다른 거 내려놓고 기출을 제대로 정복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기출 미흡으로 날리는 거 채우고 암기 분량으로 날리는 거 채우고 해서 본인이 실제로 실점하는 핵심적인 요인들을 잘 판단을 해서 그 부분을 메워서 점수를 올리시는 데만 집중을 해야 되지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의 현재 상황에 필요한 것들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내가 그 사람하고 상황과 조건이 다르다면 내가 굳이 그 사람이 하는 걸 똑같이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자, 전범위 고독증보다 쉬운 거는요. 전범위는 진짜 많아요. 특히 개론은요. 출제자가 낸다 치면 이것저것 다 때려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론을 전범위에서 내가 고득점을 해야지라고 하는 것보다 지금 내가 요만큼 공부했는데 요만큼에서는 100점 맞아야지 이게 훨씬 더 수월한 목표예요. 자, 그래서 전범위 고독점이 결국은 여러분들의 최종 목표이긴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를 할 때까지는 지금 하고 있는 여기서 100점 맞아야지 이런 목표들로 조금씩 100점의 폭을 넓혀가시는 전략으로 그렇게 가도록 하세요. 그래서 하나의 습관으로 고득점을 그래서 여기서 이 5문제는 다 맞아야지. 이런 식으로 고득점을 습관으로 만들고요. 그래서 나중 목표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여기서 제대로 집중하고 실력을 채우는 거다. 그래서 오늘 뒤쳐지면 내일 따라가기는 더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실강 수업을 하잖아요. 등수 안 바뀝니다. 진짜 안 바뀌어요. 몇 년 동안 똑같아요. 1등은 계속 1등, 2등은 계속 2등. 그렇죠? 이런 식이에요. 정말 악을 쓰고 노력을 내가 할 때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은 악을 쓰고 노력도 하지만 그 사람은 감을 더 빨리 잡는 그런 훈련이 잘 돼 있어서 나랑 똑같은 속도로 달리는 것 같아도 더 치고 올라가요. 그러니까 갈수록 갭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열심히 하면 따라잡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지금 이 범위 내에서 점수를 끌어올리는 게 지금 점수가 나중 점수다. 지금 100점이면 나중에도 100점이다. 지금 50점이면 나중도 50점이다. 차라리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나중에 잘 될 거야 라고 미루지 말고 지금 자신의 점수를 채우는 데 최대한 집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연간 커리큘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크게 보면 두 가지죠. 개념학습을 탄탄하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실제 문제풀이에서 점수로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실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합니다. 자, 그래서 개념학습과 문제풀이가 가장 기본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테마 특강으로 뭔가 보충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테마 특강 형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개념학습과 문제풀이 과정은 사실 이 사회복지학 개론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진행되는 구도를 따르게 됩니다. 자, 일단 2025년 대비 강의에선 제가 인문 강의를 따로 촬영하지 않았는데요. 2026년 대비 강의에서는 인문 강의부터 시작합니다. 자, 전략은 어떤 거냐면은요. 그냥 가장 많이 출제되는 랭킹 32까지의 테마를 골라서 그것부터 미리 공부를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인문 강의만 휘리릭 들어도 일단 기출문제 시험지를 받아들었을 때 그 인문 강의만으로도 커버되는 점수를, 기본 점수를 확보를 해놓고 그러고 세세한 내용을 채우자라는 전략입니다. 자, 그래서 인문 강의는요, 30개의 테마를 다루는데 1시간에 2개의 테마를 다룬다라고 생각해서 대략 15강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6월 21일 시험이 끝난 다음 날부터 바로 시작을 할 거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7월에 기본서가 나오겠죠? 그래서 기본서로 7월, 8월 동안 기본심화 올인원 강의를 시작을 합니다. 76강이나 돼요 라고 벌써 허걱 놀랄 수 있는데요. 김유경 사회복지학 개론 강의의 특징 중 하나가 계속 복습을 한다라는 거예요. 뭘로 복습을 하냐면 문제로 복습을 합니다. 자, 그래서 단계적으로 여러분들이 개념 이해를 하시면은요, 복습 문제로 모의고사 문제를 계속 풀어요. 자, 그래서 기본심화에서도 필단화에서도 하프 모의고사가 중간 계속 주기적으로 들어가고 하프 모의고사에 대한 풀이까지를 포함한 강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개념 학습하고 관련된 설명 강의는 70강보다 조금 덜 되고요. 그래서 64강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하프 모의고사가 12강 정도가 추가가 돼서 그래서 64강 더하기 12강에서 76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대략 64강 정도면 65강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반으로 줄여보면 대략 또 40강 정도가 될 겁니다. 물론 여기 필단화가 2025년 대비 기준으로 44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7번의 하프 모의고사 해설이 포함이 돼서 44강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실제로는 30몇 강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얘는 기본 심화를 딱 반으로 잘라 놓은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복지를 전공을 했지만 전공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하나도 몰라요. 혹은 제가 학점은행제로 했지만 제대로 안 들어서 하나도 몰라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은 작년에 늦게 시작해서 재시생이긴 한데 정말 작년에 대충 공부를 해서 잘 몰라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기본 심화부터 시작을 하세요. 기초가 부실하면 문제풀이 과정에서 계속 땜빵해야 되는 부분들이 커서 이거 스트레스가 엄청 큽니다. 자, 그래서 힘들지만 기본 심화부터 여러분들이 기본 개념을 탄탄하게 잡으시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해서 8월까지 기본 심화를 끝내고 난 다음엔 그때부터는 다시 한번, 물론 여러분들이 기본 심화 한 번으로도 다 잘 기억이 남는다면 뭐 괜찮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과목만 공부한다면 괜찮은데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이 5과목, 또 어떤 분들은 6과목 공부하시기도 하잖아요. 자, 그래서 실제로 기본 심화를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증발된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빠르게 2분의 1 버전의 필단화 요약 강의를 진행을 하는데요. 필단화 요약 강의에서도 기본적인 설명은 제공을 합니다만 핵심을 위주로 좀 더 빠르게 진행을 합니다. 자, 그래서 나는 재시생이에요. 나는 전공한 지가 얼마 안 됐고요. 그리고 1급 시험을 본 지도 얼마 안 됐어요. 이런 분들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기본 심화 건너뛰고 요약부터 시작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다가 기출이나 단원별 모의고사 풀면서 추가해야 되는 내용을 필단화에 다시 추가 필기를 하면서 자기만의 요약서를 만들어가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자, 근데 내가 시험에 좀 더 가까우면 개념 공부를 하긴 하고 싶은데 40강도 너무 많아요.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 얘를 반으로 압축한 압축 요약 강의를 11월 달에 다시 또 진행을 합니다. 여기서는 자잘한 설명은 빼버리고요.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를 중심으로 휘리릭 나가는 방식으로
대략 이 식당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고 12월에는요, 자, 제4강 정도, 진짜 핵심이죠. 그래서 이제 각 챕터마다 핵심적인 개념에서 구조화시키는 거죠. 개념을 구조화시켜서 이거 하면 뭐뭐뭐, 그거 하면 뭐뭐뭐, 이런 식으로 매핑 구조로 전체 개념을 압축해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넓었던 개념을 조금씩 압축 정리를 해가는 방식으로 개념 학습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풀은 가장 기본은 기출문제죠. 자, 그래서 단원별 기출문제를 꼼꼼하게 풀어야 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전체 100% 중에 핵심은 80% 기출이 커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출이 빈약하고 나머지 20%를 공략하는 건 되게 비능률적이고 무식한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과목을 공부하셔도 일단은 무조건 기출이 먼저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것보다 기출은 꼼꼼하게 분석하고 해석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출 테마에 나왔던 선지들을 약간만 수정해서 단원별 모의고사나 동형 모의고사로 출제를 해보면 기출 개념이 취약해서 이게 조금만 달라져서 자꾸 틀리는 분들이 많거든요. 여러분들 그러시면 안 돼요. 기출을 단순히 선지 텍스트에 나 혹은 답을 그냥 암기하는 수준으로가 아니라 기출 테마의 핵심 의도와 그리고 답을 찾는 전략과 오답의 패턴과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선지와 반복적인 오답 패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분석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기출 테마에서 중요한 요지는 요건데 지금 현재까지 출제된 테마가 어디까지인지, 근데 남아있는 영역에서 얘도 중요한데 얘가 아직 안 나왔네? 그렇다면 얘가 그 다음에 나올 확률이 높겠군. 이런 예측까지를 하셔야 돼요. 이게 기출 분석이잖아요. 자, 그래서 기출문제 64강 너무 많아요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요. 물론 여기에도 복습 문제 풀이, 기출 OX라든지 기출 제조합형 모의고사 풀이로 복습하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실제 기출문제 분석은 60강 안 높습니다. 자, 저는 계속 복습 문제 풀이를 하기 때문에 강의 수가 조금 더 많게 느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꼼꼼하게 기출 분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 2월에는 단원별 모의고사를 진행을 할 거예요. 저는 단원별 모의고사가 총 40회, 그러니까 한 회당 20문제씩이니까 총 800문제를 단원별 모의고사로 풀 겁니다. 자, 올해 이제 아직 제가 커리큘럼을 촬영하고 있는 이 시점은 아직은 지방직 시험은 실시되기 전이고요. 국가직 시험은 이미 끝난 상태예요. 자, 그래서 국가직 시험 문제를 쭉 보고 제가 출간했던 모의고사 중에 어디에서 문제가 가장 많이 나왔나라고 보니까 단원별 모의고사에서 비슷하게 출제된 문항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시간이 너무 없는데요. 단원별 모의고사를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건이 된다면 하시는 게 좋죠. 근데 이제 너무 무리해서 막 모든 걸 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거나 시간이 없을 때 가장 필수는 기출이에요. 자, 그런데 각 단원에서 기출이 어떤 방식으로 변형될 수 있는지, 그리고 각 단원의 핵심 이슈들 중에서 기출 외에 출제가 가능한 문제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단원별로 정리해서 출제한 모의고사 문제집이 단원별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얘와 얘가 만나면 아까 80%를 100%로 늘리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각 단원의 핵심 개념들을 문제풀이를 중심으로 정확하게 정리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어떤 부분에서는 조금 미진해도 상관없어요. 그걸 얼마나 여러분들이 문제풀이 과정에서 꼼꼼하게 채워 나가는가가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진짜 나의 실력, 그리고 이 점수가 여러분들의 자존감 혹은 불안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그 시점은 바로 동형 모의고사부터죠. 이거는 진짜로 내가 시험처럼 시험을 보고 그래서 내가 얼마의 점수를 얻는가. 그리고 실제 저희 인강에서도 실강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한 시험에서 평균 점수가 얼마였고 점수 분포가 어떠한가를 여러분들에게 계속 제시를 해드릴 거기 때문에 난 예를 들어 70점 나왔는데 무슨 100점도 90점도 많고 평균도 80점이래. 뭐 이러면 그때부터 막 자존감이 흔들흔들 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동형 모의고사, 즉 3월에 시작하는 동형 모의고사 전에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는 적어도 기출문제와 단원별 모의고사는 이 점수가 나의 실력이니까 어떻게 이런 부담 내려놓고요. 이 문제들을 기본으로 해서 내가 꼼꼼하게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다시 한번 채워서 보다 더 퍼펙트한 실력을 채우리라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세요. 이게 2월까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과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자, 그래서 우리가 개념학습을 하고요. 가장 기본적인 문제풀이로 단원별 기출문제, 단원별 모의고사, 그리고 동형 모의고사 이렇게 쭉 흘러갑니다. 동형 모의고사는 보통 4월 초에 국가직이 있는데 국가직 전에 이제 25강에 대해서 동형 모의고사를 그다음 25회로 그다음에 이제 국가직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방직까지 또 다시 25회로 총 50회예요. 그럼 문제 수가 어떻게 되나요? 1000문제입니다. 그래서 교재 이름이 고백천재예요. 100점으로 가는 1000문제를 우리가 같이 풀어본다. 주구장창 풀어서 메워서 기필코 나는 100점을 가겠다라는 목표로 최대한 여러분들 동형 모의고사 꼼꼼하게 풀어보는 걸로 그렇게 갑시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매달 제가 테마 특강을 할 거예요. 자, 이거는 사실 옵션, 필수라기보다는 옵션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크게 구성을 해보면 취약 테마 특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심화 문제풀이 특강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전을 대비한 모의고사 특강이 있습니다. 취약 영역으로는 우리가 발달사, 특히 한국 발달사에 암기해야 될 게 정말 많아요. 그래서 나 이거 몰라. 이거 나오면 틀릴래. 근데 진짜 실전에서 그게 나와서 틀리면 가슴이 그렇게 쓰립니다. 그리고 그 문제 하나 때문에 예를 들어 내 인생에 1년이 날아가요? 근데 내년에 합격하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게 2년인지 3년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올 문제라면 준비는 무조건 해야 되는데 암기는 너무 힘들어. 자, 그래서 이 역사 문제에서 한국 역사에서 법제정 연도 암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물론 제가 9월 달에 암기 팁 특강으로 암기 요령들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내가 제대로 암기했는가를 연습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연도를 떠올려보는 연습을 하는 특강을 8월 달에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월 달에는 우리가 이제 취약 영역이 크게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법령이 있고요. 하나는 조사 영역이 있습니다. 특히 국가직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요. 지방직 조사론에 비해서 국가직 조사론은 난도가 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마치 국가직은 조사론 문제에서 변별하겠다. 약간 작정을 한 것처럼 최근 시험에서 난도가 특히나 높아졌습니다. 자, 그래서 취약 영역에서 조사론하고 관련한 주요 개념과 문제를 풀어보는 특강을 9월 달에 별도로 할 거고요. 자, 그리고 7, 8월에 우리가 기본 심화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외울 걸 빨리 외워버려야 그 다음에 할 것들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9월 달에는 암기 팁 특강을 할 겁니다. 제가 앞서도 얘기했듯이 제 강의는요. 그냥 개념만 설명하는 거 없어요. 계속 문제를 풀고 복습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암기 팁 특강에서도 암기 팁을 활용해 바로바로 풀어야 되는 암기 팁 활용 모의고사를 주구장창 또 풀어보는 것까지를 암기 팁 특강에서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취약 특강으로 2월 달이에요. 우리가 이제 해가 지나고 나야 어떤 법이 어떻게 바뀌었는가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정리가 좀 가능하기 때문에 국가직 전에 조금 더 여유를 두고 2월 말경에 사회복지 법령에 대한 특강을 할 건데요. 이 법령은 자주 나오는 법령조차도 법 문제가 나오면 이상하게 많이 틀리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법령 특강을 통해서 법 규정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지 않도록 익숙해지도록 법령을 쭈루룩 훑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법령의 핵심적인 내용들, 그 다음에 해가 바뀌면서 달라진 법령의 내용들, 그리고 OX로 법령 문제 풀기, 그 다음에 모의고사 문제로 법령 문제 풀기, 이런 방식으로 복습까지 깔끔하게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얘네들은 취향 영역입니다. 역사, 조사, 그리고 법령, 얘네들은 취향 영역 특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암기 특강은 진짜 중요해요. 암기 진짜 중요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문제 푸시면 아시겠지만 암기 분량으로 날리는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무조건 암기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얘는 꼭 여러분들이 챙겨 들으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월에서부터 12월까지는요. 심화 문제풀이예요. 우리가 기본적인 문제는 기출문제와 단원별 동형 모의고사 문제풀이가 될 거고, 그리고 제가 개념학습 과정에서도 계속 하프 모의고사 풀이를 하긴 할 거거든요. 자, 근데 1급 선별 모의고사라고 문제라고 하는 것은요. 1급 국가자격 시험의 최근 패턴이 우리 시험에도 비슷하게 한두 문제씩 나오는 영역이 있고요. 거기서 또 우리가 으악 하면서 넘어지는 이런 패턴들이 좀 있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1급 문제를 다 풀어보기에는 지나치게 지엽적인 문제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다 풀어볼 이유는 없습니다. 능률적이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1급 선별 문제 풀이라고 하는 것은 역대 국가자격 1급 시험 문제 중 공시에도 출제될 만한 형태다라고 생각되는 문제를 뽑아서 간추려서 그 문제만 설명을 하는 그런 특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들으면 되냐? 자, 일단 내가 기본적으로 재시생이라서 기출이나 단원별 동형 모의고사는 풀만큼 풀어봤다. 자, 근데 요즘 고난도 문제로 1급하고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나온다는데 그걸 내가 다 풀 수는 없으니까 좀 선별해서 풀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 강의 테마 특강 들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내가 한 키에 2마리 토끼를 잡겠다. 나 공시사회복지학도 하고 1급 자격도 같이 준비를 하겠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자, 이런 분들은 1급 공부를 다 따로 하기에는 여러분들이 제한된 시간에 해야 될 게 많으니까 별도의 1급 공부를 하지 말고 지금 이 공부에 최선을 다해서 집중을 한 후에 요거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여러분들은 1급 시험 별도 준비 없이 합격하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1월 달, 12월 달에는요. OX 1800제를 풀어볼 겁니다. 1800제 꽤 많아요. 자, 그래서 OX 문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사지선다형 문제 같은 경우는 1번이나 2번만 정확하게 읽어도 3, 4번과 상관없이 이 문제는 답이 1번이야, 2번이야. 이런 판단이 빨리 되죠. 그래서 사지선다형 문제에서는 개별 문장 하나하나에 집중을 잘 안 하게 됩니다. 자, 근데 OX는요, 모든 개별 문장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읽고 이 말이 옳은 말인지 틀린 말인지를 모든 개별 문장에 대해서 각각 판단하는 훈련을 하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문제를 푸는 모든 강의들 중에서도 얘가 가장 밀도가 높아요. 밀도가 높다라는 건 그만큼 모든 선지를 정확하게 읽고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 소모가 엄청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정확도를 높이게 되면 그 OX 모의고사, OX 문제풀이 훈련을 정말 꼼꼼하게 열심히 하고 나면은요, 그다음부터는 사지선다형 문제가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해지는, 상대적으로 좀 수월하게 느껴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OX 1800제를 제가 권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로 건너가기 전에 개별 sen지 하나하나를 정확히 읽는 훈련, 그리고 정확한 진위를 판단하는 훈련, 진위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 텍스트에서 다루고 있는 테마의 핵심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연습, 요런 걸 해보라는 의미에서 1800제 OX의 문제풀이를 진행을 할 건데요. 얘는 단원별로 OX를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25회 분에 대해서는 각 회는 20문제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25회 곱하기 20문제 이 마지막 부분은 전범위를 막 섞어서 OX를 이렇게 빨리빨리 순발력 있게 판단하는 그런 연습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월 달에 이것도 취약 테마 특강이라고 했는데요. 우리 역대, 그러니까 최근 10년 혹은 11년 동안 시행된 국가직, 지방직 기출문제 시험에서
정답률이 가장 낮았던 문제 있잖아요. 역대 정답률이 가장 낮았던 문제 30개를 랭킹으로 뽑아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특강을 1월 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40제를 뽑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특정 영역에서 우리가 취약하다가 아니라 기존의 응시자들이 가장 많이 틀렸던 문제만 골라서 한번 풀어보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취약 영역 특강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심화 문제 풀이를 하고 그렇게 이제 무장을 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물론 단원별 동형 모의고사 풀이 과정이 있지만 그래도 실전처럼 한번 모여서 테스트를 해보는 그런 과정을 국가직 대비 그리고 지방직 대비로 진행을 일단 각 1회 할 거고요. 아마 요 사이에 제가 추가적으로 모의고사 문제풀이라든지 추가 특강을 아마 그때 다시 공지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연간 커리큘럼이 진행이 됩니다. 자, 여기서는 개념에 대해서 하나하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에 이 글씨들이 깨알 같은 글씨들이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요 내용은요, 김유경 패스 사회복지학 네이버 카페 이름을 치고 들어가시면 제 카페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에 2026년 커리큘럼 제시가 되어 있고요. 거기에 이제 각 커리큘럼에 대한 세부 설명들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입문 강의에서 매핑까지 이렇게 압축하는 흐름들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풀 강의에서 가장 기본적인 문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들은 카페 자료 다운받아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마 특강에 대해서 아까 쫙 설명을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거는 제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연간 커리큘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아마 추가적으로 여기 이제 연간 커리큘럼 말고 그때그때 수요가 있으면 수요를 반영을 해서 추가 테마 특강들이 계속 공지가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제 네이버 카페 김유경 패스 사회복지학이에요. 네이버 카페의 공지사항에 올라온 공지를 보시면서 이런 특강이 진행이 되는구나. 이런 이벤트가 진행이 되는구나. 잘 활용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꼼꼼하고 저 되게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전 죽기 전까지 제가 진짜 해야 되는 일, 지금 뭐죠? 여러분들을 합격시키는 그 일을 제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격을 위해서 최선의 공부를 하시는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기에 충분한 학습 자료와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위해서 저 역시 최선을 다할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저랑 함께 여러분 공부를 합시다. 어떤 공부? 합격을 하는 공부를 같이 합시다. 그래서 공부하고 그리고 공무원이 됩시다. 이게 같이 파이팅하는 1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파이팅입니다.